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재개발 지역 안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 조금 조합 자격이, 이게 나오는 게 맞아, 안 맞아? 이런 고민들을 가질 만한 것들 중에서 좀 기초가 되는, 그런데 알고 계시면 또 조금 유용한, 그런 부분을 한번 조합원의 분양받을 자격에 대한 내용을 잠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연 3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처음에 조합원들이 분양 평형 신청을 할 때 그때 자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고 프린터물을 나누어 주셨던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어저께 모 조합원님이 들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다른 내용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셨다가 그 프린터물에 이런 게 있어서 이건 정리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복사를 떴고 파워포인트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과연 분양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다 주는지 안 주는지. 참고로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거는 안 나옵니다. 대지권 지분하고 아파트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재건축은 조합원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그 각각의 경우도 주는데 어떤 기준이 있겠죠. 먼저 토지를 A라는 분이 소유를 하고 계시고 집은 이제 그 B라는 분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례 1,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집 따로 땅 따로인 경우죠. 그럴 때는 각각 조합원으로서의 분양권이 다 주어집니다. 근데 만약 부부라고 하면 부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따로 갖고 있어도 그거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부부는. 요것만 챙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분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집하고 땅을 다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 집주인이신데 그거를 집만 처분을 한 거예요. 집만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한테 정려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결혼해서 시집을 간 딸한테 정려를 했다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매도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게 다 나오는가? 아무 데나 넘겨도 나오는가?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도정법 제77조 1항 3호 거기에 보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놨고 다음 슬라이드에 그게 나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만 사간 비소유자도. 근데 그 이후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는 분양 자격이 없습니다. 합해서 대표 선임을 하셔야 되고 대표 자격 한 사람한테만 나가는 거죠. 기준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요게 도정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 법 안에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정비구역 지정 그 시전에 따로 정하는 날, 그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에 이제 그 분양받을 권리를 정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거 생략하고요. 제 1항 77조 도정법 77조 1항 3호에 보면요.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 경우에는 이제 주는데요. 기준일, 권리산정 기준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한 경우에는 하나라 소리입니다. 요 기준일이.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요거는 같은 땅 안에 집 따로 땅 따로인 경우에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서로 소유자가 달라진 거는 준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땅 중에서 집이 있는 대지가 아니라 만약에 들고 계신 땅이 도로만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다 받는 걸까요? 그럴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 먼저 A 필지의 도로는 예를 들어서 22제곱미터인데 도로입니다. 현황도 도로고 지목도 도로입니다. 현황, 지목
다 도로인데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필지는 지목도 도로고 현황도 도로인데 60 이상, 이상이라고 하면 60도 포함되는 거죠. 요거는 미만이에요. 60 미만. 이럴 경우에 A필지의 경우 원래 20에서 60 사이에는 부산의 경우에는 무주택자한테는 원래는 집을 줍니다. 그런데 지목과 현황이 전부 다 도로인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없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B필지의 경우는 지목과 현황이 전부 도로 이렇지만 도로인 경우에도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요게 단독 필지인 경우에는 그냥 60 이상이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600제곱미터의 큰 도로인 경우, 땅이 600제곱미터인데 전부 도로인 거예요. 지목이. 실제로도 도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초롱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전포 3구역이 이렇게 도로인 매물을 나누어서 공유지분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포 3구역의 물건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면적이 60이 넘고 60 넘거든요. 그리고 현황도 도로, 지목도 도로지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이미 요번에 사타가 통과됐어요. 10월 2일자로 24년 전포 3위, 그리고 10월 11일자로 그 통지를 했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은 10월 11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있던 물건은 이미 3년 전에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권리산정 기준일 한참 이전에 나누어져 있고 면적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양 자격이 있음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 물건들은. 그리고 도로는 재산세도 안 나옵니다. 요 공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도 농특세가 안 나옵니다. 4.6이 아니고 4.4가 되겠죠. 그런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니까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도로나 아까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어도 주거지역에 있는 그 토지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60, 서울이나 다른 데는 90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초롱부동산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60 기준으로 주거지역에 있으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분이어도 나왔죠. 근데 집을 이렇게 공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 대지 면적 130제곱미터 안에 이제 A가 집을 가져 있고,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땅을 나누어서 남의 집 마당을 B와 C가 가져가고 집은 A가 사가갔습니다. 전체 토지의 면적은 합해서 130제곱미터고요. 이럴 때 집을 가져가신 A는 분양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AND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는 그런 집은 한 평짜리든 두 평짜리든 분양 자격이 다 있습니다. 주택용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고. 그렇게 되면요. 근데 B는 여기 보시면 B와 C는 땅이죠. 근데 B는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B와 C가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죠. B가 만약에 단독 필지였다면 무주택자한테는 나왔을 거예요. 근데 B, C가 합해서 한 개의 번지에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죠. 130분의 50제곱미터겠죠. B의 지분은. 이럴 경우에 공유로 가져 있고 6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아쉽지만 B는 없습니다. 단독 필지여야만 가능해요. 근데 C는 공유 지분으로 130분의 80, 공유 지분으로 B와 C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요거는 60이 넘죠.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 지분이어도 60 이상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다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등기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부산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타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에서 한 바퀴 다 검토를 끝내고 그거를 시청으로 딱 올리는 그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토지는 여기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없는 사람은 B가 나가리예요. 나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토지 면적에 면적도 똑같이 B와 C가 갖고 있는데 B가 집도 가지고 있고 땅도 50제곱미터를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은 B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주택을 공유. 그 다음에 땅은 B와 C가 토지를 공유해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도대체 헷갈리죠?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특히 우동 3구역 안에 이런 물건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상담 전화 제가 받아보면 이런 분들이 꽤 계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A, B에게는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죠. 주택을. 이럴 경우에는 A, B 둘 중에 대표 한 사람에게만 이게 그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표 스님 동의서에 반드시 요 주택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의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를 스님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대표 스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산입니다. 청산. 분양 신청할 때 어쨌거나 대표 스님을 해서 분양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돈을 뭘 서로 가르든지 뭘 자르든지 펴든지 오그리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내가 대표할래, 당신이 대표할래 이러다가 서로 양보를 못해서 대표 스님을 안 하면 이건 청산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주택은 어쨌거나 합해서 한 개입니다. 이거는 같은 집에 공유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근데 땅을 한번 볼까요? B는 집에서는 A, B 둘 중에 대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땅은 B와 C가 이렇게 놓고 보면 C가 60제곱이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C는 단독으로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B와 공유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단독으로 요거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B는 토지에서 자격이 안 돼. 주택에서는 A와 B 대표 선임을 해야 돼. 요런 그겁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조금 유용하게 재개발 물건들 보실 때 도움이 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인상구역의 조합에서 제시했던 그 자료를 기준으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에 너무 복잡한 걸 안다고 꼭 지식은 아닙니다. 기초를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한 지식이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